수요일 아침 8시, 요일과 시간이 말해주는 느낌,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함. 이것을 체념이라는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 서두르는 듯 망설이는 듯 모순적인 발걸음은 개찰구의 삐빅 소리와 함께 템포를 되찾았다. 열차에 올라타 주변을 둘러본다. 모두 어딘가로 이동되어지고 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것들처럼. 비슷한 색감의 사람들, 흰색, 검은색, 원색에 가까운 색감의 복장들은 저마다 자랑스레 말하고 있다. 무난하고 보편적이며 안정감 있다고. 비슷한 표정의 사람들, 시니컬하다. 다들 주머니 속에 넣어둔 끔찍함의 뾰족한 부분이 살을 찌르고 있어 인상을 찌푸리는 걸까? 나는 눈을 감으며 이유 없는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이상한 창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관리자 모드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헛것을 보는 걸까? 상관없다. 꿈이든 헛것이든 내 본능은 예스를 누르길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난 예스 버튼을 눌렀다. 평일 한복판 컨베이어 벨트 위 상품 한 개가 탈출한 순간이었다. 가장 먼저 위화감이 덮쳐왔다. 세상 모든 것이 뒤틀린 느낌.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과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종족 차원의 동질감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학창시절 수학여행 갔을 때 모두가 잠들어 있고 나만 깨어나 있는 새벽 4시 정도의 느낌과 비슷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나는 서둘러 내렸다. 그리고 회사로 향하는 길, 그 모든 순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문을 통과한 순간, 역을 나가는 순간, 모퉁이를 도는 순간, 공간의 변화, 시야의 변화가 이뤄지는 그 모든 관찰의 순간, 세상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내 자리로 향했다. 자리에 앉은 나는 잠시간 호흡을 진정시켜야 했다. 사람들 등 뒤에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사람들의 등을 떠밀면 사람들은 행동을 했다. 동료가 내게 다가온다. 무언가가 동료의 등을 떠민다. 그러자 동료가 말한다. 생강맨 씨, 다음 주 출장 생강맨 씨가 가줘야겠는데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왜요? 그러자 그 무언가로부터 줄기 같은 게 뻗어나와 동료와 나의 몸에 연결되었다. 그리곤 줄기를 통해 에너지가 빨리 올라갔다. 동료도 불쾌했고 나도 불쾌했다. 에너지가 빨리 올라가 불쾌한 것이 아니었다. 불쾌했기에 에너지가 빨리 올라간 것이었다. 지금부터 난 이 무언가를 귀신이라고 부르겠다. 처녀귀신이나 몽달귀신 같은 공포스러운 느낌보단 에너지 흡수라는 목적을 지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의 느낌을 담길 바란다. 관리자 모드를 실행한 후 볼 수 있게 된 두 가지. 세상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귀신의 존재. 난 이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첫째,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물질부터 지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같은 일상의 시나리오까지 모든 사건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존재한다. 둘째, 사건의 발생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반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소스가 되어 고도의 알고리즘에 의해 중첩 상태의 사건 중 하나가 관찰되도록 만든다.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거시세계 물리법칙을 벗어나는 것을 100% 믿을 수 없다. 공중부양을 100% 믿는다고 의식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너머의 본질적 무의식을 설득시킬 수 없다. 반면 냉장고에 콜라를 넣고 문을 닫은 뒤 10초 뒤 다시 열었을 때 그곳에 콜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안다. 그렇기에 냉장고를 다시 열었을 때 콜라가 있는 사건이 관찰되는 것이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차원에서 자동으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차원의 그것을 함부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듯 보인다. 아마도 우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차원적 존재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누구는 물리법칙을 벗어나는 상상을 하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무질서한 지옥이 펼쳐질 테니까. 그런데 함부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절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잠금을 해제한 누군가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반면 비물질적인 사건의 경우 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이 무의식에 충분히 영향을 준다. 우연이나 행운, 갑작스러운 상황과 같은 시나리오들은 생각과 감정의 방향대로 관찰되어진다.
무수히 중첩된 사건들 중 하나가 평소의 생각과 감정을 토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셋째, 생각과 감정의 결과로 나타난 사건들은 하나의 궤적을 그리며 이것을 보통 인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궤적들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사건의 진행 방향이 과거에서 미래이기에 4차원의 시간을 볼 수 없는 인간은 흐른다고 느낄 뿐이다.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 중 한 가지 흐름, 하나의 궤적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여 다른 궤적으로 옮겨 탈 수 있다. 점이나 사주, 점성술과 같은 것들이 과거는 잘 맞추지만 미래는 잘 못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고작 하나의 궤적만을 본 것이다. 궤적은 중첩된 사건의 수만큼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을 신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오히려 이들이 말해주는 특정 미래에 생각과 감정이 고정되어 그것을 만들어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범할 확률이 높다. 이것이 관리자 모드로 바라본 세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살이가 참 쉬워 보인다. 좋은 생각과 감정만을 지닌 채 살아가면 좋은 인생을 산다는 아주 심플하고도 새삼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하지만 이 빌어먹을 세상의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 않다. 앞서 말한 귀신의 존재 때문이다. 귀신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한다. 충동적인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해당 생각과 감정이 특정 행동을 야기한다면 그 행동으로 인해 영향받는 당사자들에게서도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인간을 조종한다. 귀신에 대해 완벽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귀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생각을 한다. 그것은 특정한 아이디어, 개념, 관념, 양식과 같은 하나의 틀이다. 이것을 꾸준히 생각하게 되면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 에너지를 통해 귀신이 탄생하며 행동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 귀신을 여러 명이 알게 되고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보태면 귀신은 강해진다. 대표적으로 정치가 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여러 명이 생각한다. 해당 귀신은 그것을 생각하는 인간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며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그 이데올로기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말이다. 찬성하는 존재들이 반대 존재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등 떠민다. 그로 인해 반대 존재들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그 에너지도 흡수해간다. 그렇게 해당 귀신에게 사로잡힌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당한 채 살아가게 된다. 사로잡힌 깊이만큼 구성원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세상, 중첩된 것들 중에 선택되어지는 사건들은 자신의 꿈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해당 귀신 관련된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 투쟁과 갈등의 시나리오만이 재생된다. 이 메커니즘은 인류 문명의 큼지막한 인위적 아이디어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애국심, 종교, 민족, 도덕 모두 그 끝에 반대에 대한 갈등과 징후가 존재한다. 다른 방식의 귀신들도 있다. 스타벅스를 떠올려보자. 이용하는 사람은 생각을 보탠다. 브랜드도 귀신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길 등 떠민다. 강박을 느끼게 하며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모든 조직은 귀신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다. 회사 조직의 사명과 가치들, 군대의 복무 신조, 내용은 중요치 않다.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모두가 귀신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직이 유지가 된다. 구성원들이 귀신에 연결된 채 귀신의 덩치, 즉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올바른 인간상, 건실한 청년, 바람직한 사회인 등등 다양한 귀신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빼앗아가 덩치 키울 궁리만을 한다. 구성원들의 행복과 안녕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에너지만을 원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분노다. 훌리건을 떠올려보자.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가? 스포츠 경기 결과에 왜 분노할까? 개인에게 대체 뭘 어쨌다고 왜 여기저기 때려 부수게 되는 걸까? 인권 시위를 하다가 왜 엄한 전자제품 상점을 때려 부수고 절도를 저지르는 걸까? 2002년 월드컵 당시 왜 엄한 차들을 때려 부수고 음식점에 돈을 안 내고 도망치며 열광했을까? 심지어 승리했는데도 말이다. 유행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해당 귀신의 생각을 더 이상 보태지 않아 사라졌을 때, 그래서 그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났을 때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내가 왜 그랬지? 이것에 대한 답변, 귀신에 씌었으니까. 귀신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한다. 충동적인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기억해보자. 에너지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그 현실을 만들고 있다. 만약 당신의 현재가 불만족스럽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라면 여러 귀신들이 당신을 등 떠밀며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현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여러 귀신들의 조합, 그 어딘가쯤. 건강한 사회인, 성실한 직장인, 도덕적인 사람, 운동하지 않는 자를 보고 한심하게 여기거나 나태한 직장인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도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보면 증오하고. 확신하는가? 당신의 생각이 맞다고? 관리자 모두를 실행한 후 볼 수 있게 된 사실들. 세상의 모든 사건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며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반으로 현실로 채택된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는 귀신의 존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에 빙의된 채 에너지를 빼앗기고 원치 않는 현실을 채택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귀신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귀신을 상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귀신이 나를 지나쳐가게 만들어야 한다. 귀신이 나의 생각을 조종하려는 느낌을 받을 때 저항하지 말고 따라가다 적당한 순간에 손을 놓아라. 태극권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뭔가 바보 같아 보이고 생각 없어 보였는데 하는 일은 잘 풀리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 생각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하며 약간의 억울함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귀신에 빙의된 당신을 피하기 위해 당신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다. 둘째, 유머. 유머는 진지함을 무너뜨린다. 귀신의 소나기는 진지함의 통로로 다가온다. 그 통로를 유머로 붕괴시켜라. 인상이 찌푸려지며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오르거나 갑자기 참지 못할 분노가 피어오르는 그 충동적 상황에서 유머를 가져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게 되면 매우 강력한 스킬이다. 절대로 유머를 잃지 말자. 귀신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현실을 채택해 나간다. 이것이 관리자 모두를 실행하고 깨달은 행복의 비밀이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귀신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귀신이 우리들의 목표가 될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귀신을 찾아 그 귀신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일 수 있으며 귀신을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행복일 수가 있다. 명심할 점은 귀신을 선택하는 것이 나여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것들이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려 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 행복만이 가득한 궤적에 있었다. 귀신들의 영향으로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궤적을 체험하고 있을 뿐이다. 하루하루 기대감을 느끼던 어린 시절, 세상의 신비로움에 모험감을 느끼며 고무되었고 풀밭에 누워있는 고양이의 평온함을 느꼈다. 그 감정, 그 느낌, 그거 다시 느낄 수 있다. 그러니 깨어나라. 빙의를 풀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 지금도.